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매수 기회, 2차 전지 세계 1위 이 기업 순식간에 급등할 겁니다. 이번에 정말 오랜만에 2차 전지 기회가 왔습니다. 어떤 기회인지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저희가 구독자 10만 명 이벤트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비만 치료제, 제약바이오, HBM, EUV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보시고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없고요. 우리 유튜브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매수 기회 2차 전지 세계 1위 이 기업 순식간에 급등할 겁니다. 저는 지금의 2차 전지 증시가 어떤 느낌으로 보이냐라고 한다면 2017년의 상승의 느낌이 살짝 보인다라는 거죠. 왜 2017년의 느낌이 좀 납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7년도로 살짝 돌아가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예정이에요. 근데 왜 2017년도까지 설명하냐?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지금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17년도가 언제냐라고 한다면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집권하기 시작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2017년에 트럼프 그 당시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 폐지에 사인을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약바이오의 호재였던 정책을 폐지를 함으로써 제약바이오의 악재를 만드는 시기가 만들어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 당시입니다. 오벌 오피스에서 오바마 케어 폐지 때까지 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과 관련한 행정명령이란 제목의 첫 문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행정명령은 오바마 케어의 신속한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 나의 행정부의 정책이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전 정권에 만들어진 정책을 없애겠다라고 한 거죠. 폐지 때까지 각 행정부는 법률의 효율적 이행을 확실히 하는 것이 기묘하다라고 밝혔고요. 그래서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2014년부터 시행된 오바마 케어는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를 목표한 건강보험 개혁 정책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못 사시는 분들 미국에서 그래서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끔 지원금을 주는 건데 사실 이 지원금을 줌으로써 아까 얘기했던 대로 위에 나와 있죠. 결국에는 이 경제 부담이 좀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나라 돈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폐지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당연히 건강보험에 대한 이 규모가 좀 줄어드니까 악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약바이오가 좀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또 나빠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들이 많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물론 오바마 케어가 폐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바마 케어 폐지 사인을 했지만 실제 오바마 케어가 폐지가 되는 의결을 통과시키지 못했어요. 근데 일단 사인을 한 거죠. 왜? 그 전에 있던 전 정권에 있던 정책이기 때문에 없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없앤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아직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그 당시 정책으로는 제약바이오의 악재였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밀리는 거 아니야? 2017년 되자마자 사람들은 걱정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뭐다? 모든 기업은 정책으로 악재를 받을 수 있지만 진짜 악재는 뭐다? 실적이라는 거죠. 실적이 올랐다가 떨어지면 주가 빠지는 거고요. 다시 오르면 실적이 오르면 주가는 오르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대내외적인 이슈만 보고 이래서 빠졌고 저래서 올랐구나라고 판단합니다. 그럼 과연 진짜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집중해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2017년도 그 당시에 무슨 이슈가 있었냐? 그 당시에 제약바이오에 주도주는 한미약품이었습니다. 2015년에서 2017년도까지. 그래서 한미약품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략 한 5만 원에서부터 40만 원까지 올랐다가 7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얼마에서? 5만 원에서. 그러니까 14배 정도 상승이 나온 거예요. 14배 정도 주가가 상승이 나왔다가 그리고 2016년도에 급락을 했다가 다시 보시면은 뭐 5만 원까지는 아니지만 한 25만 원까지 해서 한 3분의 1 토막 정도 났다가 다시 얼마? 50만 원까지 100%가 상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왜 한미약품이 2015년도에 날라갔고 왜 이렇게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왜 2016년도에 급락을 했고 왜 다시 2017년도에 올라갔나요? 이걸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뭐 이 당시에는 금리 인하 기조도 아니었고 이미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인하를 이미 한참 해놔가지고 더 이상 금리를 내릴 때도 없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왜 이렇게 제약바이오 상승과 하락과 상승이 강하게 두 번이나 나와준 건가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세 상승 이후에 눌림목 다시 상승세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첫 번째입니다. 일단은 이 당시에 왜 상승과 하락이 나왔냐는 딱 하나로 알 수 있습니다. 뭐? 실적이라는 거죠. 정책이고 뭐고 다 떠나서 보시면 2015년도에 갑자기 실적이 엄청 뜁니다. 주가 같이 뛰었겠죠. 그리고서 어떻게 됩니까? 2016년도에 실적이 다시 갑자기 확 줄어들어요. 보이시죠? 실적이 2015년도에 확 올랐다가 다시 2016년도에 보시면 그냥 원래 자리에 오는 것도 아니고 실적이 우하향하죠. 실적이 쭉 빠집니다. 그리고 다시 어떻게 되죠? 2017년도가 되면서 실적이 다시 우상향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확 뛰었다가 실적이 확 죽었다가 다시 우상향이 만들어지면서 주가가 상승했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도 아셔야 될 거는 아니 이때는 그럼 실적이 왜 올랐고 왜 실적이 빠졌고 왜 실적이 다시 올랐나요? 이거를 알면 여러분들이 한미약품의 상승과 하락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전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한미약품 실적이 왜 잘 나왔나요? 한미약품은 본격적으로 기술 수출 성과를 내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기술료 수익이 본격적으로 캐시카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하나 잘 만들어서 그거를 큰 제약사에다가 팔았다라는 거죠. 큰 제약사에서 돈을 받고 팔았고 그 돈을 원래 한 방에 안 받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일스톤이라고 해서 천천히 단계별로 수치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한미약품이 기술 수출을 함으로써 가장 성과가 많이 나온 2015년도의 실적이 크게 터진 거예요. 그래서 한미약품은 2015년에 릴리, 베링거, 사노피, 얀센 등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으로 총 5,125억 원의 기술료 수익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단입니다. 전부 조단인데 일단은 계약금을 받은 거예요. 얼마를? 5천억을. 그 다음에 이제 임상이라든가 판매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추가로 이제 단계적으로 돈을 더 받는 건데 특히 2015년에 계약이 많았기 때문에 한 방에 5천억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2015년에 갑자기 실적이 확 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언제? 한미약품은 2016년에 기술료 수익을 2015년에 5천억을 올렸었는데 16년에 277억 원을 올립니다. 한참 줄죠. 예, 거의 뭐 20분의 1로 줄어듭니다. 왜? 사노피와의 계약 수정으로 일부의 돈을 반환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을 진행했다가 계약이 수정되면서 다시 돈을 반환하고 하다 보니까 수익이 줄어들었다. 왜냐하면 한미약품은 2015년 사노피와 당뇨약 3건의 기술 이전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금 4억 유로를 받았는데 실제 계약 수정이 되면서 일부를 반환하면서 줄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화면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한미약품의 기술료 수익입니다. 2015년도에 5천억을 뚫어버리죠. 확 뜁니다. 주가 어떻게 돼요? 이만큼 오르죠. 그랬다가
반환하고 기술료 반환하고 계약 뻐가지고 이러면서 기술료가 어떻게 돼요? 완전 작살이 나면서 277억을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반환한 거 다 이미 여기서 영향받고 그 다음에 단계적인 기술료가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게 언제예요? 여기서 반환해서 악재 다 때려맞고 기술료가 다시 들어오면서 2011년도에 2017년도에 다시 수익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예요? 아까 주가랑 똑같죠. 2015년도에 엄청 실적이 많이 나와서 올랐다가 2016년도에 기술료 반환하고 하면서 실적이 완전 쭈그러들었다가 다시 2017년도에 단계적인 기술료, 그러니까 취소된 거 말고 유지돼 있는 거 기술료가 더 들어오면서 다시 한 600억 가까이 돈이 들어왔더라. 아, 이래서 주가 상승과 하락, 실적의 상승과 하락이 나와줬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또 연일 한참 실적이 안 좋을 때 또 악재가 또 연일 갖다 붙였습니다.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2016년 9월에 악재인데 이게 이제 반환한 거죠. 한미약품이 개발한 신약의 임상시험 과정에서 2명이 숨졌고요. 수천억 기술과 판매권을 사들인 글로벌 제약사가 계약을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계약을 철회하면서 돈이 줄어든 거죠. 한미약품은 2015년 7월 기존 표적폐암 치료제 내성이 생긴 환자를 겨냥한 신약 올무티닙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제약사 베링거 인겔하임은 이 약 관련 기술과 아시아 외부 지역 판매권 등을 약 8,500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한 방에 8,500억을 주진 않았겠죠. 처음에 계약금 걸고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돈을 주기로 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했다고요? 올무티닙이 임상시험 과정에서 2명이 숨지면서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베링거 인겔하임이 2016년 9월에 올무티닙의 개발을 중단하고 모든 임상적 권한을 한미약품에 반환합니다.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기술료가 아까 베링거 인겔하임부터 사노피부터 싹 실적이 꺼져버린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또 이걸 이용해서 한미약품 자체적으로 또 악재가 뜹니다. 2016년 12월 한미약품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건데요. 한미약품의 베링거 인겔하임 기술 수출 파기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챙긴 45명이 적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악재로 어떻게 이 부당 이득을 챙기나요? 그러니까 부당 이득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좋은 정보를 미리 알고 찍어서 수익을 내는 게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돈을 번 것도 있지만 반대로 이렇게 악재를 미리 알고 미리 매도를 하는 겁니다. 미리 매도를 하면은 뭐예요? 내가 급락할 거를 이 정보를 몰랐으면 몰랐겠죠. 그럼 손실을 받겠죠. 근데 알았으니까 팔았겠죠, 먼저. 그러니까 이 잃을 거를 안 잃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부당 이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9월 29일부터 법무팀 등 업무 담당자들이 동료 및 지인에게 악재 정보를 전파해 보유 주식을 매도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손실 날 거를 안 났다. 9월 29일 오후 6시 53분 한미약품 법무팀 직원으로부터 정보를 수령한 사람이 인터넷 주식 밴드에 계약 파기 관련 글을 게시를 합니다. 그래서 회사 전 현직 직원 및 그 통화자 중 130여 명이 주식을 매도했고 일부 직원들은 지난해 11월에도 기술 수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한 번인 모르겠지만 여러 번 시도하다가 한 방에 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2016년에 사실 실적이 줄어서 급락한 것도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다 같이 겹치면서 더 밀린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론을 얘기하면 우리가 실적이 줄 걸 알았나요? 알았죠. 계약금 이만큼 받고 그 다음에 천천히 단계별 기술료 받으면 당연히 실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단계별로 돈을 받으면 이렇게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요? 2016년에 빠지겠네. 근데 그 빠지는 게 어떻게 됐어요? 여러 가지 기술 파기, 그 다음에 악재 뜨면서 심하게 빠진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다? 기술료가 파기됐잖아요. 그러면서 받은 돈 다 반환하고 여기 돈 벌었던 거 여기서 반환하고 하니까 더 실적이 떨어졌겠죠. 근데 뭐예요? 여기서 반환 안 한 거, 실제 유지가 되는 거 돈을 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손실 난 거 다 메꾸니까 어떻게 돼요?
2017년도에는 수익이 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있는 상황에 맞춰서 간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2016년도에 실적이 줄게 예상됐고 2017년도에는 비교적 실적이 좋게 나올 게 예상이 된 거죠. 이때 다 두드려 맞았으니까. 그렇구나. 우리는 확인이 가능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미약품의 주가가 어떻게 됐다고요? 실적이 제일 많이 나오고 계약금을 제일 많이 받아서 아까 얘기한 대로 주가가 14배가 상승이 나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했어요? 이때 계약금 제일 많이 받았으니까 단계별 기술료는 조금씩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빠지겠지 했는데 여기서 기술료 파기 하면서 급락. 그럼 기술료 파기되고 반환하고 하니까 이때가 실적이 정말 많이 밀리겠네요. 우리 충분히 알 수 있었죠. 어차피 2026년, 2016년은 밀릴 거라 생각했어요. 우리는. 왜? 돈이 주니까.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 더 빠지고 실적은 악재까지 터지면서 여기까지 밀린 거예요. 이렇게 밀려버린 겁니다. 여기까지. 근데 아까 뭐라고? 2016년도에 손실난 거 다 받았으니까 2017년도에는 벌 거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수익이 이만큼 났다가 요만큼으로 줄었다가 다시 2017년도에 요만큼 늘 거니까 주가가 오른 겁니다. 실적 회복과 함께 상승이 나온 거죠. 그러면 한미약품만 그랬나요?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기술료가 계약금으로 이만큼 올랐다가 반환하고 우리가 어차피 이만큼씩 천천히 받았어야 되는 거였어요. 원래 이만큼씩. 한 요만큼씩 해가지고 천천히 받는 게 맞았다고. 근데 여기 이상 못 넘으니까 애초에 그럼 당연히 뭐예요? 주가 이만큼 올랐다가 실적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단계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당연히 2016년 산 데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2016년도에 반환까지 나와서 더 실적이 밀린 거야. 여기 있어야 될 게 더 밀린 거죠. 반환했으니까. 그럼 당연히 2017년도는 반환할 게 없으니까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예요. 2017년도에 상승 랠리가 쭉 나와줬죠. 이때 얼마였습니까? 대략 7만 5천 원 정도 하는 기업이 3만 원, 3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대략 300% 이상에서 350% 정도의 상승세가 나온 게 셀트리온이었는데 얘도 왜 올라갔냐? 이게 핵심인 거죠. 올라간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셀트리온도 똑같아요. 2017년도의 실적입니다. 뭐 때문이에요? 램시마 때문이에요. 셀트리온이 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를 언제부터 팔기 시작했습니까? 2017년도부터 미국이랑 유럽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완전 바닥 0 근처에 있다가 16년 이게 4분기입니다. 16년 4분기에 바닥이 있다가 17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완전 실적이 폭증해 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0 근처에 있던 게 실적이 확 폭증을 해버리니까 주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주가가 쭉 상승세가 만들어지더라 얘기를 하는 거죠. 돈을 많이 벌어야 못 벌다가 벌어야 실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실적을 보겠습니다. 이게 셀트리온 전체 실적인데요. 얘기했죠? 2015년도 쭉 지지부진 하다가 16년도 확 꺼졌죠. 여기 실적이. 확 꺼졌다가 실제 램시마 매출 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4분기 1, 2, 3 하면서 확 뛰어버리죠. 셀트리온 자체가 주가 왜 올랐다? 실적이 저점 찍고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우상향하기 시작하면서 주가도 같이 올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실적이 오를 때는 뭐다? 주가도 같이 오릅니다. 근데 실적이 뭐야? 이거 대비해서 꺼질 것 같아. 실적이 떨어질 것 같아. 그럼 주가는 당연히 떨어집니다. 다시 실적이 오를 것 같아? 그럼 따라간다는 거예요. 결국엔 따라간다는 거죠.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실적이 계속 위에서 이러고 있으면 주가는 당연히 뭐예요? 올랐다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더 이상 성장할 기미가 안 보이고 기대감이 없으니까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올랐다가 밀렸다가 다시 성장할 것 같으면 주가는 오를만 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뭡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2차 전지입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오바마 케어처럼 지금 폐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게 IRA죠. 근데 IRA 폐지가 됩니까? 이것도 오바마 케어처럼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
이 IRA의 전기차 공장, 배터리 공장이 다 공화당 표밭이다. 그래서 사인은 할 수 있어요. 오바마 케어처럼. 하지만 뭐다? 통과가 될 가능성은, 폐지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뭐다? 2차 전지는 충분히 2024년 말부터 2025년 실적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왜? 아까랑 똑같아요. 뭐다? 올해 2024년도에 판가 하락, 악재 다 맞았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 금리 인상의 수요 둔화 악재 다 맞았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겠지만 앞으로 생산량이 언제부터 늡니까? 2024년 말에서 2025년 투자하기 시작했던 거에 대해서 완공이 되는 게 2024년 말에서 2025년이에요. 그럼 이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캐파, 생산량이 확 는다라는 거죠. 크게 증가합니다. 최소 몇 배? 최소 3배 이상 증가해요. 그럼 얘기하는 게 지금 실적이 이 판가 하락 때문에 많이 떨어졌어요. 실적이 이만큼 찍었다가 대부분 실적이 이만큼 떨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시 내년부터 생산량 확대가 되면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뭐처럼? 제약바이오처럼. 그래서 우리가 삼성 SDI 얘기를 제가 정말 많이 했습니다. 지금 2차전지 볼 때입니다. 여러 번 얘기했죠. 그래서 보시면 2024년 말부터 2025년 삼성 SDI 공장 완공이에요. 일단은 뭐다? 2공장 부지 이게 이제 2025년 완공이고요. 1공장이 언제? 올해 2024년 4분기 완공 가동입니다. 2024년 4분기 올해죠.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미 가동되고요. 내년 가동되고요. 그 다음에 총 그래서 이 지금 규모 자체가 일단 67기가와트시가 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 SDI는 이번에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유럽에다가 또 공급을 합니다. 2026년도부터. 근데 이게 아마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마 2024년에서 2024년 4분기부터 2025년도까지 생산량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아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실적이 갑자기 확 늘 때는 주가 이렇게 오른다고요. 확 늘 때는 오릅니다. 그러다가 판가 떨어지고 매출 떨어지니까 밀렸다가 다시 실적이나 생산량 늘어나면서 뛴다. 실적 반등 나온다 그러면 주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간이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강조를 계속 드렸죠. 그래서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현재 삼성 SDI 실적입니다. 보시면은 실적 상당히 좋았어요. 실적이 오르고 올랐죠. 여기까지 올랐습니다. 쭉 올랐죠.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실적이 확 꺾였죠. 왜 꺾였습니까? 2024년도에. 아까 얘기했지만 판가 하락. 리튬 가격, 니켈 가격, 코발트 가격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원가 자체가 떨어지니까 매출 자체가 떨어지고 수익률 자체가 떨어져요. 그럼 주가 가치 하락. 그러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판가 저가 찍고 생산량 늘어나고 가격 상승하면은 다시 실적 반등, 주가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언제? 우리가 2017년도에 그랬던 것처럼 이번 2024년에서 2025년에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그때만큼 엄청난 상승 랠리가 아니어도 우리는 2차전지에 대한 반등을 봐야 할 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삼성 SDI 여기서부터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추세 반등 천천히 지켜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2차 전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지켜보는데 일단 삼성 SDI 추세 지켜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 갖고요. 근데 아까 전에 10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 아까 전에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비만치료제, HBM, EUV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건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좀 정리해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무료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나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아니, 무료로 설치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전화번호 적을 데도 없어요. 무료입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하시고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그 다음에 저희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10만 명 구독자 이벤트인 비만 치료제,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뭐 HBM EUV,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이 자료집은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 들어가시면 저희가 10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를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누르고 들어가시면 맨 밑에 저희가 특별 제약바이오 HBM EUV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온디바이스 AI 로봇 자료집 모두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믿져야 본전이거든요. 무료로 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 8월 29일, 28일, 27일, 26일, 23일 추천주도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꼭꼭꼭 모두 알아가시고요. 저희 극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장전 다른 이슈 볼 필요 없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매일매일 무료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입니다. 그러니까 종목 시황 테마 주강이 꼭 얻어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구독자 20만 명 향해 달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